교재 일단 다시 교재 한번 보시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2005년도에 치매 환자가 8만 5천 명이었어요. 2012년에 53만 명, 2024년이면 1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보건복지부 자, 이거는 보건복지부의 국회 감사 자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뭐냐면 예민할 수 있어서 제가 다른 거 활용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실제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객을 설득을 하실 때 이거 말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보건복지부에서 국회 감사 자료고 치매 환자들을 쭉 봤더니 2005년도에는 8만 5천 명,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53만 명, 2024년에는 100만 명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지금 2022년이잖아요. 근데 2019년도에 이미 100만 명이 통과했다라고 하죠. 2019년도에 100만 명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는 소리는 거의 뭐라 그러죠? 집에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진짜 4집당 한 집이 치매 환자는 소리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매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자, 그래서 결론. 이거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냐? 이 신문사 기자분들이 쓴 내용을 보면 남자는 몇 년을 사냐면요, 13년. 남자는 13년을 투병 생활하고 여자는 평균 18년을 투병 생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냐면 이 뭐냐면 이제 여기 들어가는 병원비, 그 다음에 가족의 여가 시간,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가족을 통해서 뺏기기 때문에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 가족이 치매 환자가 발생을 하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모른다 해서 안 가볼까요? 아니면 한 번이라도 가볼까요? 안 가요? 가본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가족이 3인 가족이나 2인 가족이면 어떻게 돼요? 3인 가족이면 돌아서 갈 수 있지만 2인 가족이면 어때요? 뭐냐면 가는 횟수가 더 짧아지겠죠. 1인 가족은 부모님이 짐이래요. 지금 제 말이 들리세요? 부모님 뭐가 되냐고요? 짐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가야 된다는 정신적 압박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것 때문에 뭐냐면 제주도에 지난번에 텔레비 보셨죠? 부모님하고 여행을 가요. 제주도에 버려두고 와. 아니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제주도 방송에서 나왔잖아요. 제주도에 할머니 어디세요? 그러면 저요. 이름도 잘 몰라. 뭐 이름 모르게 아니라 뭐라 이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디 사는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왜 제주도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답답한 거죠.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은 점점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치매에 걸리고 싶어서 걸려요? 알게 모르게 쌓여가는 어떤 베타 아밀로이드라든가 독소가 점점 내 속에 증가하면서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가족한테 버려지고 있는 현실. 이게 가장 치매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진짜 치매 환자들이 많다. 이거를 꼭 이야기를 해주시라고 해요. 제 말 동의하신가요? 네. 그러면 우리가
치매 환자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신가요? 이현재 선생님 어떤 느낌 드세요? 나는 걸리지 말아야 돼. 돈이 안 걸려요. 지금부터 관리해. 지금부터 관리해야 되겠다. 어우 똑똑하시네요. 맞아요. 나는 지금부터 관리해야 되겠다가 맞습니다. 자, 우리가 치매 환자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는 지금부터 평생 관리하고 예방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뭐냐면 막간의 인생으로 술, 담배, 주님과 함께 불금금 살았을지라도 지금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제일 불행한 게 뭐냐면요. 안녕하세요 하는데 누구세요 하는 게 제일 불행해요. 네, 제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아버님이 혈관성 치매로 입원하고 계셔가지고 약물성 치매죠. 약물성 치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지금 웃고 있지만 속이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은 30년 싸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부모님 생각하시면 오메가3, 뭐 코큐텐, 정말 콜라겐 뭐 이런 거 있죠. 뮤노겐. 한 가지라도 돈이 없으면 한 가지라도 꼭 선물을 하세요. 저희 아버지도 치매. 네. 시간 많이 걸리셨죠? 네, 많이 걸렸어요. 그 여러분은 오영진 사의 어머님을 보면서 기적을 체험하고 계십니다. 3년 동안에 지금 발가락이 움직이시고 혀가 움직이셨고 말까지 하셨대요. 네, 제품이 정말 탁월하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게 치매에 안 걸리려면 몇 가지 방법론을 연구를 해보셔야 돼요. 고객한테 설득할 때. 자, 고객한테 1차적인 접근 방법이 뭐냐면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있죠. 뭐냐면 보건복지부 국회 국감 자료라 그러죠. 국회 감사 자, 여러분 치매 환자를 접근할 때 치매 환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치매 환자 가족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도표를 보여주세요. 자,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2005년도에 85,000명, 그 다음에 2012년에 53만 명, 지금 100만 명이 넘어가는 시대가 되고 있다. 요거를 먼저 보여주시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기가 부모님이 걸렸기 때문에 나도 치매에 걸릴 확률이 있다고 경각심이 온다. 그냥 없이 살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이거를 보면 진짜 나도 걸릴 수 있겠구나 이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뇌세포의 특징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뇌세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25세 이후에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지 않는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25세 이후에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지 않는다. 자, 25세 이후에는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리 뭐 피부 같은 경우는 28일 주기로, 적혈구는 90일에서 120일 주기로 계속 죽었다 생장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백혈구는 3일에서 21일 사이에 생장 소멸을 하거든요. 그러면 뇌세포하고 안구세포하고 심장근육세포는 25세 이후에 새로운 세포가 안 생겨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뇌세포의 특징은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이 뭐냐? 한 번 다치면 평생 재생 불가능해요. 어떻게 된다고요? 한 번 다치면 평생 재생 불가능하다. 25세 이후에 새로운 세포가 안 생기고 한 번 다치면
평생 재생 불가능하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지금부터 평생 관리하고 예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개 가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나는 안 걸려.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치매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접근을 해야 되냐면 이 보건복지부에 있는 자료를 한번 보여주자. 1번. 그 다음에 뇌세포의 특징을 잘 설명해 주자. 2번. 그다음 뇌세포의 특징이 뭐예요? 25세 이후에 새로운 세포가 안 생겨나고 한 번 다치면 평생 재생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뭐라 그러죠? 노화되고 퇴화됐다가 질병으로 간 사람도 좋아진 사례가 있어요. PM에. 그래서 이게 지금 곤란하다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본인이 먹고 좋아진 거니까 나발 들고 다녀도 되죠. 미친놈처럼. 아, 죄송합니다. 아, 나 좋아졌어 하는 거는 자기가 좋아졌으니까 주변 사람 말잖아요. 아니 대치동에 있는 할아버지가 노인당에서 다 파킨슨 치매 걸린 거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자식들이 모셔다 놓고 하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말을 알아먹고 말을 하고 뜨는 곳이 없어지니까 너 뭐 먹었어? 그러니까 나 이거 먹었어. 그러면 독일 PM 제품을 오메가3, 컵큐텐 맞아요. 기억력 좋아요. 예, 뭐냐 뷰티 콜라겐 뭐 다 먹고 그러니까 위독에 막 들고 다니면서 먹으니까 이제 그 동네 어르신들이 어때요? 다 먹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신기한 체험을 한 게 뭐냐면 저한테 오셔가지고 뭐냐면 보통 뭐 6개월, 1년 만에 강의 들으신 분들이 선생님 이거 먹고 좋아졌어요 그러면 속으로 사상이 저렇게 심하대 그랬는데 실제로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처방전 이렇게 약 먹다가 지금 안 먹는다라고 의사가 좋아지니까 약을 처방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말을 자꾸 잘못하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좀 자제를 하는 편인데 어찌됐든 체험 사례는 본인이 하는 건 불법이 아니래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 할 때는 저는 인용하는 거니까 누가 이렇게 나와서 하세요. 본인이 하는 건 불법이 아니랍니다. 정확하게. 자, 어찌됐든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이 굉장히 고객한테 설명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5세 이후에는 새로운 세포가 아니고 평생 재생이 불가능하니까 뇌세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세 가지 타입이 발생해요. 노화, 퇴화, 질병. 자, 어찌됐든 우리 몸은요 노화시계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집니다. 즉 50번 세포 분열하고 나면 전부 다 소멸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블랙번 박사 외에 3명이 이걸 가지고 2009년도에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지는 거를 억제를 하면 노화가 억제되는 거를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노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 책에서 제시한 20가지 그 파이토케미칼, 과일 영양소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파워 칵테일이 들어있어요. 대박이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뇌세포의 노화를 줄이는 방법도 파워 칵테일이 방법론이 될 수 있다라고 그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그 파워 칵테일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트 먹으면서 뭘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오메가3, 코큐텐, 뮤노겐, 콜라겐 이런 거. 네네네. 이해되셨죠, 뭔가? 그래서 내가 고객을 접근하면서 프로토콜을 만들 때 순서를 어떻게 갈 것인지를 잘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치매 환자를 만났을 때 이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알겠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때 나온 자료를 활용하는 내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이걸 활용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잘못 이야기하면 이 거짓이 들어가는 순간에 여러분은 사기죄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여주시면서 말하는 거예요. 카드라 통신은 안 돼요. 아셨죠? 이걸 봐봐라.
실제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국회 감사 자료로 활용을 하면서 여러분이 너도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지금부터 관리해봐야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요거를 도표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뇌세포는 25세 이후에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도표를 정해서 정리하시고, 일단에 25세 이후에는 이 텔로미어가 짧아지기 때문에 세포가 노화되고 그 기능이 퇴화되면서 그 부분에 세포 분열을 다 하고 나서 50번이 되면 이제 질병이 나타나는 거죠. 자, 뇌세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노화된 증거가 뭐냐면 기억력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근데 기억력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점점 어떻게 돼요? 기억력이 안 좋아지면 건망증이 오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게 이제 깊어지면 알츠하이머성 치매, 뇌혈관이 딱딱해지면 혈관성 치매, 그 다음에 약물성 치매. 자, 원인이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한테 여러분이 물어보실 때,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고객님 25세 이후에 기억력이 좋아지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야겠죠.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고객님 25세 이후에 기억력이 좋아지셨나요? 네, 기억력이 좋아지신 분 손 들어보시죠. 네, 저밖에 없네요. 네. 자, 그래서 항상 고객한테 우리가 질문을 해보시라 이 말이야. 고객님 몇 세 이후에? 25세 이후에 뭐냐면 기억력이 좋아지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한테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고 왜 먹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면 좋겠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뇌질환을 막으려면 오메가3를 먹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자, 오메가3를 먹으면 왜 좋냐라고 했더니 오메가3 안에 있는 DHA 성분이 두뇌와 망막의 구성 성분이다. 이해놓으니까 헷갈려 하시는데요. 하버드 의대에서 그 뇌세포를 연구하다가 보니까 뇌세포, 신경세포를 이루고 있는 물질들 중에 이 DHA라는 필수 지방산 성분이 약 50% 정도래요. 그러니까 오메가3를 안 먹으면 뇌질환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메가3를 왜 먹어요? 라고 하면 그 뇌세포하고 망막세포를 이루는 눈에 이루는 이 구성 성분으로서 작용을 한다. 그래서 먹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저걸 먹어줘야지만이 자꾸 뭐냐면 더 이상 나빠지지가 않는다. 그리고 오메가3를 먹으면 중성지방 수치가 줄어드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LDL이 또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성지방 수치가 줄어들면서 오메가3는 또 산화질소도 생성하는 능력. 그러니까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돼요. 오메가3를 먹었더니 모든 게 다 좋아지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어떤 분은 이거 먹고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또 책도 보셨더라고. 실사력이나 그 책이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오메가3가 쓰이는 영역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실제로 식약청에도 그 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례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 문구에 보니까. 근데 그거는 허가를 안 내줬더라고요. 왜냐하면 논문 사례 중에 오메가3 허가를 내준 건 뭐냐면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주고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높여준다. 요 정도 허가만 딱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에 여러분이 이제 나머지는 논문 자료니까 그거 꼭 확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염증이요. 염증. 많이 맞아. 만성염. 만성염증은 수치를 낮춰줄 수 있다는 거. 자, 이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자, 오메가3하고 오메가6 비율이 우리 몸에서 1대 1이어야 돼요. 또는 1대 4. 그런데 보통 1대 100에서 1대 200으로 오메가6 혈액 안에 있는 농도가 확 올라간대요. 왜 올라간가 봤더니 여러분이 좋아하는 고기류 있죠. 닭이나 돼지나 소나 뭐 이런 고기류를 먹으면 갑자기 1대 100에서 1대 200으로 올라간대요. 이유가 뭐냐면 옥수수 사료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이 먹는 소는 옥수수 사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럼 옥수수 사료는 오메가3가 많을까요? 오메가6가 많을까요? 오메가6. 오메가6가. 자, 옥수수 사료는 오메가6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신가요? 오메가6는 옥수수 사료가 많아요. 근데 옥수수 사료를 누가 먹어요? 닭이나 소나 돼지나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동물들이 먹죠. 자, 닭이나 소나 돼지를 또 누가 먹어요? 사람이 먹죠. 그러면 사람이 먹으면 옥수수 사료의 오메가3는 6는 누구한테 축적이 돼요? 사람한테. 그러면 닭이나 소나 돼지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되는데 비율을 맞추면 되겠죠. 뭘 늘리면 돼요? 오메가3를 늘리면 돼요. 개념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먹고 있는 것이 왜 오메가3를 먹어야 되는데 전달하는 방법의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 이게 이제 비율적으로 중요하다. 1번. 이해되셨죠? 비율적으로 1대1에 1대4가 가장 이상적인 건데 오메가6가 1대 100에서 1대 200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먹는 육식 이 안에 뭐가 많이 들어있다? 오메가6가 많이 들어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네, 얘네들이 먹는 옥수수 사료. 더 문제는 뭐냐면요, 옥수수가 GMO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GMO 표시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GMO 넣었어 해도 말을 안 해줘요. 식품인데 좀 안 좋죠. 그래서 독일 폐업은 넌 GMO를 표시합니다. 전혀 들어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GMO를 안 쓴다는 거는 할랄 코셔가 인증을 해줘요. 걔네들은 아예 안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정성은 도핑 테스트. 그 다음에 생산하고 출하까지 검증하는 건 TUB 인증. 요 정도는 이제 알아두시고. 그러면 PM 제품에서 오메가3가 오메가6하고 비율을 맞출 때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 몸에서 고기를 먹고 나면 분해되겠죠. 내가 고기를 먹고 나면 몸에서 분해되는데 이때 아이코사노이드라는 뭐냐면 염증을 유발하고 통증을 유발하고 혈전을 유발하는 물질이 생겨요. 여기에서 이게 이제 분해되면서 염증, 통증, 혈전 이런 거를 유발하는 물질들을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면 아이코사노이드라고 해요. 그러면 오메가3도 이 아이코사노이드가 생기는데 오메가3는 항염증, 항통증, 항혈전을 만드는 물질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균형을 맞으면 염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3를 먹어야 되는 이유로. 근데 뇌에 찌꺼기가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뇌세포가 딱딱해져서 치매를 걸리죠. 오메가3를 먹어야 되는 이유를
이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코쿠텐은 왜 먹어야 돼요? 네 세포에서 공장 돌려야 되잖아요. 산소하고 포도당을 이용해서 에너지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뇌의 질병 예방을 위해서 꼭 먹어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그럼 여러분 과학적으로 알면 내 몸에다 투자해야 돼요, 평생. 예, 손주들한테 용돈 줄 게 아니라 내가 잘 살아야 된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뇌 질환을 막기 위해서 뇌 세포도 세포하고 세포 사이가 치밀해야 되겠죠. 고려돼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게 뭐예요? 콜라겐. 자, 그 다음에 뇌 세포가 살려면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을 뭐라 그래요? 경동맥이라 그러죠. 이 경동맥이 수축 이완이 잘 동도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혈관을 수축이 아니라 이완시켜주는 물질이 뭐예요? 산화질소죠. 이 산화질소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뮤노겐이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세포, 뇌 세포뿐만 아니라 모든 세포의 노화를 막을 수 있는 물질이 뭐예요? 파이토 케미칼이 들어있는 파워 칵테일. 그 다음에 뇌 세포에서 중금속을 밀어낼 수 있는 게 뭐예요? 리스토레이트. 그 다음에 뇌 세포가 각성해서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물질이 어디 들어있어요? 액티바이트.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이 뭐냐면 갑상선, 심장, 간, 뼈, 폐암,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셀레늄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어디예요? 벨슈츠. 결론은 여유만 되면은요 다 드셔야 돼요. 맞죠? 맞아요. 내가 여유만 되면 다 드시는 게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강의하니까 누가 그러죠? 그럼 다 먹으라 가면 되겠네. 여러분 다 먹어도 알고 먹어야 된다 이 말이야. 왜 이게 좋은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먹고 좋을 때 왜 먹어야 돼? 자, 그러면 오메가3 왜 먹어야 되냐? 이게 분해될 때 염증, 통증, 혈전을 유발하는 물질이 만들어져. 근데 오메가3는 이 염증을 예방하는 항염, 항통증, 항혈전 작용을 하는 물질이 분해가 돼. 그래서 먹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뇌세포하고 관련된 이런 특징들을 쭉 설명을 해보시면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건복지부 자료 한번 봐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게 우리나라 성인들이 10명 중에 3명이었는데 지금은 10명 중에 7명이 비만이래요. 자, 그럼 여러분 비만이 측정할 수 있는 세계보건복지부에서 말한 기준이 있죠. BMI. 기억나세요? 네. 발음 조심하세요. 18이 아니에요. 18.5예요. 네. 자, 18.5보다 크거나 같든지 25보다 작은 것. 이 사이를 정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25 이상은 뭐라는 소리예요? 비만, 경도 비만. 그 다음에 30 이상은 중도 비만. 35 이상은 고도 비만. 그러면 내 BMI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몸무게 나누기 키 나누기 키 이렇게 하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본인의 몸무게가 70kg이다. 키가 1m 70이다 하면 1.7로 나누셔야 돼요. 나누기 1.7 그러면 24.2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뭐냐면 정상 범위에는 들어가지만 우리나라 스탠다드는 BMI가 22라고 합니다. 그래서 22 아래는 약간 마른 체형이고요. 22는 살짝 통통하고
23이 넘어가면 우량아 수준으로 보이게 된다. 그래서 비만의 척도를 일단 요걸로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인바디. 인바디 체크를 통해서 몸의 지방하고 근육의 비율, 이거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다이어트를 했는데 지방이 빠져버린 게 아니라 근육량이 빠져버린 분이 있어요. 단백질 아예 안 드시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더 문제가 생겨요. 마른 육포가 돼요, 근육이. 그래서 여러분이 근육을 빼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는 뭘 빼는 거예요? 지방. 비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를 보시고, 지난번에 비만 기억나세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이걸 무슨 병으로 지적을 했어요? 생활 습관병. 그리고 이거를 드디어 뭘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질병으로 분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비만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객한테 코드별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비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식습관, 생활 습관을 어떻게 잡아줄 것인지, 여러분이 물 먹는 거, 소금 먹는 거, 씻는 방법, 스트레스 관리, 운동 관리, 그 다음에 우리가 체온 올리는 방법, 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하나하나 체크를 해주시면서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비만으로 가는 거는 뭐냐면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의 원인이, 이게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의 원인이 어디다? 여러분이 비만은 반드시 해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아니고 질병으로 인식하는 습관을 들여서 꼭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도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비만의 관점은 그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아마 계속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그 뒤에 내용이 뭐냐면 비만 세포하고 관련된 게 지방 세포와 관련된 거 나오니 그때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나라 심각한도 보세요. 어린이 변비 보이세요? 네. 어린이 변비, 어린이 아토피 비염. 자, 여러분 상담하시다 보면 변비 환자가 의외로 많아요. 자, 일단 변비가 오신 분은요, 자세 교정부터 해야 돼요. 변비 오신 분들의 특징을 보세요. 어떻게 변비 오신 분 자세히 보면요, 목이 이렇게 꺾여 있고요, 이 뒤에 있죠. 여기가 이렇게 돼요. 체형이 이렇게 바뀌어 버려요, 변비 오신 분. 그리고 꼬리뼈가 원래 이렇게 편안한 자세가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있어요. 그래서 경추, 흉추, 요추 다 교정을 해야 돼요. 그 사람 식품으로, 약으로 절대 안 돼요. 식품은 순간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세를 교정한 다음에 장내 환경을 만듭니다. 1번이 자세 교정, 2번이 장내 환경 개선. 자, 장내 환경을 개선한다는 거는 이 버나드 젠슨 박사가 오염된 장이 병을 부른다, 뭐 더러운 장이 병을 부른다, 그 책 제목이 그건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너무 잘 쭉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몸 안의 장에는요, 조운균, 유익균하고 유해균, 이 비율이 정확하게 그분이 제시한 게 있어요. 이게 85대 15가 가장 이상적이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 박사님 이야기예요. 어떤 분이 이충기 선생님이 그랬다고. 제가 한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발 좀 저 연맥이지 마시고. TV에서 많이 나와요. 네. 유해균. 네. 자, 그런데 이 중에 50%가 무슨 균이에요? 중간균이에요. 왜 중간균일까요? 이름이 맞다리 꽃다리 아세요? 우리 옛날에 뭐
저기 뭐 이거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막 이거 편 나눌 때 야 얘는 이거 데리고 가 막 그러죠. 중간균은요 힘이 센 쪽으로 붙어요. 이해됐죠? 유익균이 많으면 어디로 가요? 유익균으로. 유익균이 많으면 유익균 이렇게 달라붙어요. 근데 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예요? 50%예요. 자, 이 중간균은 누가 결정하냐면 내가 먹는 음식, 내가 먹는 음식이 결정을 합니다. 자, 소주에 맥주, 치킨에 맥주, 포테이토, 튀김 새우, 피자. 오늘 내가 이렇게 먹고 살았어. 그러면 중간균이 어디로 달라붙을까요? 유해균으로 가요. 이거는 투말하면 잔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유익균을 늘리려면 유산균하고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어줘야 되겠죠. 동의하세요? 네. 그러면 유익균이 늘어날 유산균, 식이섬유 어디 들어있어요? 파워팩트. 근데 오늘 기름진 걸 먹었다. 뭐 탄 거를 먹었다. 아니면 튀김을 먹었다. 빵이나 밀가루를 먹었다. 그러면 뭘 한 포를 더 먹어주면 될까요? 파워 칵테일 한 번 더 드세요. 막 찝찝하게 오늘 막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러면 중간균이 유해균을 달라붙어요. 그래서 예방하기 위해서 파워 칵테일 한 포를 드시면 중간균이 다시 유익균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실제 우리 몸에 있는 유산균이 독소가 생기잖아요. 자기가 죽어. 그래가지고 걔네들을 이렇게 포함하는 거죠. 딱 싸가지고 바깥으로 배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산균, 유익균들은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독소를 배출해 줄 수 있고 걔네들이 나쁜 균들이 증식하지 못하고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면역이 좋아지는 거예요. 좋은 유산균 많이 드시면. 자, 그러면 변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세 교정, 장내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거. 고개 가리키기 포인트를 하나씩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거는 결국은 뭐다? 내가 먹는 음식이 결정을 한다. 요거를 인식시켜주고 먹게 하는 거. 근데 파워 칵테일 먹고 변비가 있는 분들이 더 많아요. 물을 안 먹었어, 결론. 세 번째는 뭐냐면 물을 안 먹었어. 근데 물하고 알파, 이 소금의 비율이 체율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혈액 안에는 0.9% NaCl 농도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꼭 좋은 소금을 드시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변비를 어떻게 개선하느냐. 그러면 변비가 오신 분들은 일단 급하잖아요. 그래서 약물 중에 어떤 게 도움이 되냐면 그 약국에 가시면 마그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수산화 마그네슘이에요. 수산화 마그네슘이라고 뭐냐면 물에 바로 녹는다 이 말이에요. 그 마그밀 입에다 넣는 순간에 물에 탁 닿으면서 확 녹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장벽을 자극을 합니다. 장벽. 그래서 뭘 유발하냐면 설사를 유발을 해요. 그래서 마그밀을 무슨 약으로 많이 쓰냐면 변비약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드실 때는 열알을 아침 저녁으로 3일간. 변비가 심하신 분은 이렇게 하시고 식품을 드시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기니까 다른 방법은. 그래서 약물을 하려고 하는 방법. 약물이라고 하니까 약국 가서 약국이래요. 약국에서 마그밀을 구매 싸요. 100티에 얼마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객을 설득하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변비가 심한지를 물어보고 식품을 드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우리 샵에 오시는 분도 변비 있다 그러면 관리를 다르게 하잖아요. 복부에 압력을
가스를 빼주기 위해서 배부터 먼저 따뜻하게 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야. 이 변비가 있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개념 정리되셨죠? 이해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사를 하나 더 다룰게요. 자, 설사가 심하신 분은 이 약국에 가시면 뭐가 있냐면 스메타라는 게 있어요. 스메타. 그 우리가 3개국을 가려면 스위스, 멕시코, 타일랜드를 가시면 스위스, 멕시코, 타일랜드. 타일랜드가 대만인가요? 그쵸. 타일랜드 대만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스메타를 드시면 설사가 바로 멈춥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광물질이에요. 광물질. 약이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냥 일반 의약품으로 누구나 먹어도 좋은 일반 의약품 판매될 뿐이지 스메타는 광물질입니다. 어떤 일을 하냐? 이 장 속에 사는 설사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있죠. 이거를 흡착을 해요. 설사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이거를 흡착을 해요. 흡착. 그래가지고 배설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광물질 딱 둘러싸가지고 얘네들을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이러스는 장에서 설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흡착해가지고 배설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설사가 나면 스메타로 하려고 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보니까 너무 막 그 약을 두려워하는데 약은 적절하게 쓰면 독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구로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쓰면 내성에 걸리지만 이렇게 잠깐 써서 가장 안전한 약들이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잘 하려고 하시면 자, 식품 넣기 전에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거. 변비가 있냐, 설사가 있냐, 그 다음에 집안에 이 가족력이 대장암이나 직장암, 위암이 있냐. 소화기가 안 좋은 사람은요 반드시 불평불만이 나와요. 너희 거를 먹었더니 가스가 많이 나온다, 소화가 안 된다, 왜 내가 뭐 변비가 갑자기 생겼냐, 야인이나 반품해라 막 이러고. 진짜 운다니까요. 웃겨요. 내 싸우는 거 보고 웃겨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변비하고 관련된 거는 설사하고 같이 이렇게 정리하셔가지고 고객한테 왜 먹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변비는 어떤 걸 드셔야 돼요? 변비는 마그미. 마그니. 네, 변비는 마그미. 변비는 마그미. 그래서 마그미를 11씩 아침 저녁으로 딱 3일 먹으면요 웬만한 변은 다 나와요. 근데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또. 그리고 이때 소금차를 같이 드세요. 소금차. 마그미를 먹으면서 소금차. 따뜻한 소금차예요. 따뜻하게. 아니 그래야지만이 대장 점막에 붙어있는 걸 부풀릴 거 아니에요. 차게 먹으면 안 돼요. 누가 그러시더라고. 차게 먹으면 더 쪼그라들지. 따뜻한 소금차를 먹으면 어떻게 되세요? 장이 부풀려가지고 굉장히 좋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고객을 설득할 때 방법과 요령을 꼭 알아두실 것.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뭐냐면 일단 치매하고 변비, 설사. 그래서 식품을 넣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뭐냐면 코드별로 한번 와봤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오늘 가서 잊어먹지 않게 부모님 아니면 내가 생각나는 친구 제일 절친한테 뭘 전달하시냐면 이 치매를 꼭 한 번씩 전달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